행정복지위원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임차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겨우내 얼었던 마음마저 활짝 풀리는 3월입니다. 설레는 마음 가득한 따스한 봄을 맞아 희망차고 건강한 봄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위치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대외활동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대외 협력 방안과 국회와의 협력 관계, 수도권 기업 대상, 투자 유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사무소에 마련된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제81회 임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3월 15일 개의하여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및 변경안 4건을 심사하고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총 19건의 심사 안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1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셋째부터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도서관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수정하고 시 행정조직 개편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도서관 사무가 시립도서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 임명 권한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도서관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 시립 청소년 교양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청소년 교양악단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시를 대표하는 교양악단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양악단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주기에 맞춰 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은 환경오염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폐의약품이 적극 수거될 수 있도록 시 약사회의 협조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재정 지원과 지원 대상, 지원 기간 및 지원 금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한 심의와 관행적 반복적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민간위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1회 안에 재계약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 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여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인지를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열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구체하고 신선한 사항으로 경로당 지원 내용, 포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이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11번째, 최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와 엮이는 청정지역 조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명칭 변경 및 관련 조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보급 및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전문 인력 양성,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3월 3일 집행부에서 제2요구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일 제8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 후 본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2월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출자 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출자 출연기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지방출자 출연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지침의 범위에서 공통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법 위반뿐 아니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 3개 자치단체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출자 출연기관 대부분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준용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달리 운영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지침을 토대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에 따르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각 기관은 운영 지침을 따라야 하고 출자 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을 정한다고 하여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법제처의 법령 해석과 행정안전부의 운영 지침을 종합해 볼 때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령에 위반 소지가 없고 출자 출연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작년 말에 시 산하기관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 추진을 위해 인력 재배치, 경영 효율화 등 혁신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들은 산하기관의 자율성보다는 투명하지 않고 독선적인 경영에 대해 심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따라 행동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입장과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면 좌시하지 않고 법령에서 주어진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정책과 제도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시정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브리핑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하실 언론인분 계십니까? 네, 지금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TN 뉴스의 이기종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설명편에 서울시 지역에 있는 서울사무소를 갔다 오신 걸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해서 본기 전에는 지난 행정관서부터 2월에 있던 행정 관련 또는 점검까지 실제로 의원들이 어떤 거를 주문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세종시에서 할 수 있는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국회 협력 담당이 우선한다. 즉 현재 최민호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유치와 관련된 비즈니스 라운지 성격의 서울사무 성격은 우선순위와 좀 거리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는지 여부하고 그런 측면이 있다면 이 서울사무소에 있어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국회 협력 담당과 기업 투자 유치 담당의 보완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김효숙 의원님의 청소년 의회 설치 보류권 관련해서 실제 이번 임시회 때 언제 재검토가 되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은 지난 회기 때 국회 세종사단 권립지원 협력사무소 이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조례안이 올랐었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조례가 이제 개정하는 거에 있어서 의결했었거든요. 사실 그 국회 세종사단 권립지원 협력사무소의 본래의 취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이런 부분들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명칭 또한 세종대외협력본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 당초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좀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공감대 형성을 좀 이끌기 위한 그런 사무소를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 대외협력본부가 그전에는 없었고 이후에 이제 지원 협력사무소를 저희가 먼저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좀 애로사항도 청취를 했었고요. 그리고 운영 현황을 좀 점검을 했었고, 그리고 현재 어떻게 그 수도권 기업 대상을 투자유치 방안에 있어서 논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 라운지 뭐 오피스나 회의실 같은 경우도 좀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저희가 있을 수가 없어서 긴밀한 죄송합니다. 긴밀한 논의는 하지 못한 건 사실이나 저희 뭐 상임위 회의 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의회 설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임위에 상정이 보류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안건 상정을 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뉴스핀 홍근지입니다. 그 내용 중에 5번째 김재영 의원께서 발언하신 예비비 복지준비화를 가정한 이게 5년마다 수립하는 거를 3년마다 하던 거 5년으로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연구가 법이 상위법이 그렇게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련해서 이거 제가 지금 그것도 궁금했지만 아시겠지만 그 문화재단의 직원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 혹시 여기 관련한 이 법에 이 조례 안에 들어가는지 계속 뭐 이직률 높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시에서 그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문화도시를 올해 추진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을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의회 차원에서 혹시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 질문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 기자께서 질문하셨는데 인사청문제도가 운영위원회 소관인가요? 현복위 소관 아닌가요? 운영위원회 소관. 아 그런가요? 이건 상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로 그 상위법이 예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도 그 예술인복지증진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이제 5년으로 변경되는 사항이고요. 세종시 문화재단 직원들 복지는 이 조례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임위 할 때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예술인과 관련된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시 조례도 그와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에서
문화도시 네. 재작년부터 추진을 했었죠. 네, 네. 2번 떨어졌고 작년에는 우리 시가 해당이 안 돼서 못했고요. 네. 근데 올해 이제 다시 시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오늘 보도자를 발표를 했는데 시의회에서는 혹시 그거에 관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시려면 어떤 조례라든지 기존에 조례가 있었거든요.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거 여쭤본 겁니다. 지금 시에서 문화도시 선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뭐 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 따로 뭐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협의를 요청한 적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뭐 개개인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뭐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 어쨌든 추진 과정에 있고 그 안에 이제 의회가 좀 함께할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에 좀 더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조례에 담길 수 있는 것들 개정 사항이 반영될 수 있다면은 의회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좀 할 예정입니다. 예, 세종방송 이명 기자. 첫 번째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을 내신 건데요. 다자녀 가정 입학 축하금 이 부분인데 내용은 제가 이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요. 지난번 80회 임시회 때 보랭이 때도 마찬가지고 또 상임위 때 보니까 관련 부서에 상당히 관련된 다자녀 가정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나름대로 이제 구두로라도 좀 답을 요청을 하신 게 여러 개가 되는데 지난번에 다자녀 가정 지금 이제 입학 축하금인데 관련돼서 이제 특히 이제 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하셨다거나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입학 축하금은 지금 이해가 됐고요. 네. 셋째부터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요청을 하셨거든요. 예. 그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서 자료로 좀 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지금 학교 출산율 뭐 전국에서 1위라고 해서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출산 장려에 있어서 좀 지원책이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제 셋째를 또 출산해가지고 애국했는데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니까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문제잖아요. 우리 시는 좀 안일하게 지금까지 대응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사실 외부 유입이 많아서 지금까지 학교 출산율 1위라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있지 이 내부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세종시도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타파하고자 이런 다자녀 가정의 뭐 입학 축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례로 타 시도에는 지금 이미 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급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 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출산 축하금만 이제 지원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시의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하나씩 차근차근히 좀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요. 제가 또 집행부로부터 받았던 자료는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받고 가겠습니다. 이사장 경제 임장규 기자입니다. 출자 기관 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최근 최민호 시장이 거부권 행사에서 제의 요구를 했죠.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제의를 안건에다 올릴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 밝힌 바가 없는데 언제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번 본회의 80일에 올라가는지 여쭤보겠고 사실상 20명 중에 13명이 이제 민주당 의원이시잖아요. 이제 13명이 전원 다 동의한다 하더라도 7명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3분의 2 제적 인원의 3분의 1 넘기지 못해가지고 사실상 제의가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게 대표님 사실상 조례안은 폐기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될 건데 이후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후속 조치를 갖게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발의자로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듯이 의회에서 조례를 가결하고 나서 집행부로 이제 이송이 되고 집행부에서 이제 제의 요구를 행사를 하게 돼서 의회에 넘어오게 되면 10일 이내에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룰 수는 없고 이번 임시회 때
제2요구권을 상정을 해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 시기는 1차 본회의가 될지 2차 본회의가 될지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어쨌든 이번 임시회 때 표결을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의원 수명 중에 13대 7, 그러니까는 이 조례가 가결되기 위해서는 제2요구가 들어왔을 때 표결을 했을 때는 제적 인원 과반 이상이 참석을 해서 그 참석자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이 조례가 가결됩니다. 그러니까 통과가 됩니다. 근데 그 구조를 봤을 때는 13대 7이라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13대 7로 결과 나오는 이 조례는 이제 부결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게 처음에 대표 발의를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로 이렇게 연설을 해주셨거든요.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난 뒤에 공동 발의를 해주셨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다 처리를 해줬습니다. 연설했던 게.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 세종시 의회 1때부터 시작해서 뭐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당의 어떤 그런 입장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뭐 당의 그런 당론을 떠나서 소신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3대 때 제2요구 들어왔을 때 자당 의원님들 계셨지만 저도 소신 있게 이렇게 투표에 참여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뭐 당론 뭐 그리고 어떤 집행부의 디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당에 충성을 해야죠. 시민에게 충성을 해야 될 의원이 당에 충성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보고요. 뭐 합리적이고 또 그런 소신 있는 투표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